ABC론에 대해서 이미 존재하는 갈등 현상을 들여다보는 해석하는 틀을 나는 제시하는 것이다. 이거를 실제 그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갈라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지자들은 다 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지지자들 모를 것 같은데요. 지지자들이 지금 난리인 거 아니에요? 갈라치는 거를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낙인 찍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네. 코어 지지층이고 뉴 이재명은 뭐냐 그러면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이제 비평가의 책임인가 그거에 있어서는 뭐 정합성, 뭐 합리성, 뭐 일관성. 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AS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첫 번째 말 설명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했고, 그러니까 좀 부족함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근데 본인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어떻게 거. 예. 책임지라는 건가? 정합성, 일관성, 합리성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최소한 보기에는 일단 일관성이 없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본인 말 중에서 논리적 오류가 좀 발견이 되는데요. 제가 정의하는 거예요. 제가 정의를 네. 하면은 ABC론에 대한 비판의 두 축은요. 첫 번째는 이익과 가치라는 이분법으로 네. 그 정치인 그리고 지지자를 나눴다는 건데요. 근데 방송을 듣다 보면요. 일단은 검찰 개혁은 가치라는 비중을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피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지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치 자본시장 선진화 그로 인한 이제 그 뭐랄까 어쨌든 뭐 이익이면 이익이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마치 비인 것처럼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누군가한테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A로서 가장 뚜렷한 가치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게 검찰 개혁보다 네. 훨씬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최소한 저한테는 그래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식의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그리고 수사권을 완전히 그냥 수사권 자체 수사권 분리 찬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버리는 그런 식의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최소한 중요한 가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누군가는 그런 식의 검찰 개혁이 비일 수도 있어요.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제 부패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식의 검찰 개혁은 아주 좋죠. 아주 좋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근데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요. A는 마치 옳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고 숭고한 거인 것처럼. B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인 네.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면 뭐라고 하면은 B는 제가 나쁘다고 얘기한 적은 네.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나쁘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A도 있고 B도 있다. 네. 두부 뭐 자르듯이 수정한 다 거죠. 자를 수 수정한 없다. 거죠. 네. 수정 어제 버전. 그렇게 네, 했죠. 수정 버전. 네. 근데 그 바로 앞에 뭐라고 했냐면요. 같은 인터뷰에서 뉴 이재명을 내걸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명심을 내세우는 분들, 이런 정치인이 왜 생기느냐,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를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잘 이해가 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뉴 이재명을 내걸고 네. 이상한 걸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속에 네. 나쁘다는 의미가 내포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쁘다고 한 건 아니잖아. 이상하다고 했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인에 대한 비판을 비껴가는 게. 그리고 이미 받아들이는 사람의 해석도 이제 발화자는 생각을 해야죠. 내 말이 내 입을 떠났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유시민 작가 같은 평론가라면 생각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ABC에 대해서 전혀 이 기준 틀에 대해서 별로 그 공감을 하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A냐 B냐 C냐 이걸 나누는 것 네. 자체가 되게 무의미해요. 저도 사실- 어제도 그 손석희 질문들 네, 보면은 네. 손석희 앵커도 엄청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네. B가 그러면은 유이재명 B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왔을 때 그 네. 목적대로 그냥 얘기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시민 깔끔하게 작가의 이 정성호, 약간, 윤호중, 조상호, 김민석, 문제다. 한준호, 이현주 까고 싶은 사람 그냥 다 까면 돼요. 그 ABC 없이 그냥 까면 돼요. 근데 괜히 그걸 가져오니까 더 논의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술한 ABC 론을 가지고 왜 이렇게 다들 난리냐, 레거시건 유튜브건
이게 그 정도의 담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유시민 그쵸, 작가. 지금 그리고 유 어차피, 작가가 예. 왜 이 얘기를 했을까를 사람들은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ABC론 자체가 유시민 씨가 만들어놓은 틀이라 가지고 그래서 나도 거기서 놀고 싶지 거기서 않다는 얘기야. 거기를 계속해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얘기되는 그 본인 특유의 그 비껴가기식 그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법들이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게 만드는 것도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대한국일보 매블쇼랑 대이슈 전파사에서 지금 다루게 하는 것 자체가 소 같은데 소? 매블쇼랑 겸공 조회수 하루 조회수 다 합치면 뭐 조중동, 뭐 한경호, 뭐 기존 레거시, 뭐 KBS, MBC, SBS 다 합쳐 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그쪽 넘어갔어요. 그들이 훨씬 더 권한과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죠. 네. 원래 이제 하청하에 하청이잖아요. 거기 이제 메인 스피커에서 얘기하면은 하청 떨어지는 거 우린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욱 씨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왜 여기서 이런- 얘기한 걸 네. 매불쇼에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언급했잖아요. 이슈 전파. 아니 우리가 던진 의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쪽에 얘기하진 않잖아. 네. 거기가 던진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구려 빈약해. 이따가 좀 한번 해봅시다. 근데 ABC로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진짜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예를 들면은 YS 3당 합당 때 예를 들잖아요. 네. YS 3당 합당 때 YS를 따라간 사람들은 비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유시민 씨는 되게 필요할 때 맥락을 많이 가져와요.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근데 당시의 시대사회적 맥락을 보면요. 저도 뭐 3당 합당이 무조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시 상황에 처한 YS나 네. 혹은 그때 같이 갔던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택도 훌륭하지만 따라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랑이 굴러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겠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네. 나중에 민정계들 다 공천 학살합니다. 민주계가 정권을 잡고 민정계 공천 학살합니다.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정권을 잡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가치고 A일 네.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문민정부 시대가 그렇죠. 열렸겠느냐. 하나의 청산, 척결. 하나의 척결, 하나의 청산, 금융실명제. 어쨌든 간에 빛나는 업적이 있어요. YS도 누구보다 열심히 반독재 투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결탁했다라고 비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같이 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갔다, 이득을 위해 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같은 맥락에서 DJ는 C인 거잖아요. 서생의 문제의식, 그다음에 상인의 현실 감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C인 거잖아요. 근데 DJ는 같은 맥락에 DJ는 JP랑 손잡고 그래갖고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냅니다. 그러면은 왜 DJ에 대한 평가와 YS를 따라간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예요? JP가 누굽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저는 뭐 물론 JP에 대한 재평가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거 자체가 너무 잣대가 왔다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분법적 없어요. 사고로 보는 순간 그런 모순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자기 말 안에서도 이제 모순이 발견되는 이 ABC론을 왜 이렇게 언론이 다루냐 이제 최욱 씨가 어제 묻잖아요. 네. 언론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이제 진영을 흔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거기다 김어준까지 묶어서 한 패키지로 보내버릴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유 어떻게 보내요? 뭐 보내지긴 보내집니까? 그러니까요. 골리앗인데. 네. 아니 그리고 자기들은 비판받으면 안 되는 무슨 그 뭐 성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비판의 여지가 있고 저희도 현상을 보잖아요.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가까이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여권 내부에서 그런 종류의 갈등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팩트예요. 왜냐면은 밥 먹고 저희가 기자들이 정치인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얘기 듣고 전화하고 거기서 그 갈등이 잡혀요. 그럼 저희가 그 갈등을 놓고 이런 갈등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김어준이 모든 레거시 미디어를 합친 것보다 세다고. 그리고 김어준이 KTV 논란 그리고 국무회의 가짜뉴스 그리고 최근에 공소취소설까지 했지만 민주당에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합니다. 당대표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취재는 지금 제가 해야 될 거는 언론의 본분이 권력 감시라면 민주당 취재할 필요가 없어요. 김어준을 취재해야 돼. 민주당보다 김어준이 센데 왜 김어준을 민주당을 취재하죠? 그 김어준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민주당을 움직이는가? 네, 그런 걸 취재해야죠. 아니, 김어준 그게 권력의 씨야말로 핵심이잖아, 진짜 권력 지금. 아니에요? 네. 그거야말로 아니 상식적으로 어떤 언론사가 의원들 이렇게 쭈르르 줄 세워놓고 인터뷰를 합니까? 네. 그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얘기 듣고 반성했어요. 취재 잘못했구나. 김어준을 취재해야 되는데. 그래, 주류를 민주당을 취재해야지. 취급했구나. 그렇지. 거기다가 주류를 경성 좋아하는 공장을 김정연이. 출입해야겠어. 좀 다 알려진 얘기긴 하지만은 어떤 최고위원은 김어준 씨 나가려고 하다가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최고위원 회의도 못 들어갔어요. 이런 권력이 네.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욱 씨가 그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김어준에 대해서 비판받을 점들은 있지만 왜 이렇게 매일 김어준에 대해서 매일 그것만 하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에 대한 제 대답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김어준이 잘못을 해도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정도로 민주당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 그런 김어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나와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놓고 그 최고 수준의 조치는 자신이 출연하는 거야. 이건 되게 블랙 코미디예요. 그래서 모든 이건 뭐냐면은 어떤 언론도 취재가 안 되는 그 당청 간에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혀. 다 밝혀요. 예. 이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내가 출연하는 건 벌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최고의 조치가 최혜의 조치인 거지. 최혜국 대우 같은. 둘 중에 뭔지는 이제 판단에 맡기겠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저희한테 나오시면은 벌인가요? 상인가요? 우리도 그 최대의 조치를 받아봐야겠네. 그럼 출연하실 테니까. 최혜국 대우를. 응.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슈 전파사를 알까요? 볼까요? 봅니다. 그런가요? 유튜브 다 챙겨 봅니까? 느낌이 봐요. 이렇게 모시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경선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경선이 네. 곧 있으니까요. 그날 만약에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슈퍼챗을 너무 많이 읽어야 돼요. 김도영 네. 1, 2, 3는 있어야 됩니까? 그거 좀 힘들 것 전 같아요. 그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이 되면 어쨌거나 양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새 후보가 될 수도 네. 있고 어떻게 후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청래 대표는 어쨌거나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셔야죠. 경공만 나가겠죠. 그럼 안 되죠. 여기 나오셔야죠. 지난 대선 경선 때, 지난 그 당대표 경선 때를 보세요. 그렇죠. 네. 언론 인터뷰도 안 할 거고. 사람은 잘 바꾸지 않습니다. 이번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느낌이 그렇습니다.